뼈가 약해져서 조금만 넘어져도 쉽게 부러질까봐 칼슘 보충을 위해 우유를 열심히 마시고 있다. 혹시 이런 말 여러분의 이야기인가요?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스스로 녹아내려 골다공증이 생기고 통증은 점점 일상이 됩니다. 심하면 기침 한 번에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죠. 이 모든 고통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칼슘 보충입니다. 지금부터 우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칼슘 폭탄 7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뼈 건강을 지키는 진짜 해답이 보이실 겁니다. 우유보다 칼슘이 많은 식품 7위는 두부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두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영양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특히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이 우유보다 많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우유 100g에는 약 11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칼슘 응고제로 만든 두부에는 무려 250mg이 들어있습니다. 즉 같은 양을 먹었을 때 두부가 우유보다 2배 이상 많은 칼슘을 제공하는 셈이죠. 두부에 들어있는 칼슘은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마련인데 이럴 때는 매일 두부처럼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뼈가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에 더더욱 칼슘 섭취가 중요하죠. 이때 두부가 좋은 이유는 칼슘뿐이 아닙니다. 두부에는 단백질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흔히 나타나게 되는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씹는데 부담도 없어 노인분들이 먹기에 참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지방이 적고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으며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품이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조리도 간편합니다. 찌개, 국, 구이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도 좋고 특히 된장과 함께 끓이면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는 이가 약해지신 경우도 많은데 두부는 부드러워서 씹기 편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래서 잇몸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무엇보다 두부는 가격이 저렴하고 마트나 시장 어디서든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접근성도 좋습니다. 매일 반 모씩만 드셔도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되며 식단에 조금만 신경 써서 꾸준히 섭취하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튼튼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위는 곤드레 나물입니다. 곤드레 나물은 산과 들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건강한 밥상에 꼭 올리던 대표적인 산나물입니다. 특히 말린 곤드레 나물 100g에는 약 270mg의 칼슘이 들어있어 같은 양의 우유보다 2.5배 이상 많은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산속에서 자라는 이 풀이 뼈 건강에 이토록 큰 역할을 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곤드레는 주로 곤드레 밥이나 된장국, 나물 무침 등으로 많이 조리되며 향이 고소하고 부드러워 연세 드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삶아서 조리하면 더 부드러워져 이가 약하신 어르신들도 씹기 편하고 소화도 잘 되는 식품입니다. 이 나물은 칼슘뿐만 아니라 식이섬유와 철분, 비타민 A, 비타민 C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장 건강, 눈 건강,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 탁월하며 이는 노년기에 흔히 겪는 소화기 문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곤드레 나물의 칼슘은 뼈에 흡수되어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는 50대 이후 어르신들께 가장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단순히 우유만으로는 부족한 칼슘을 자연 그대로 자란 곤드레나물 한 접시로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곤드레는 체내 독소 배출을 돕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세포 노화를 막고 염증을 줄이며 심혈관 질환 같은 노인성 만성 질환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산나물류에 포함된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세포 손상을 막아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영양소가 몸을 정화해주는 셈이죠. 곤드레는 열량이 낮고 지방이 거의 없어 다이어트나 당뇨 조절이 필요한 어르신들께도 안성맞춤입니다. 흔히 밥맛 돋우는 나물이라고 불리는데 입맛이 떨어지는 시기나 위장 기능이 약해져 소식을 하게 되는 노년기에 특히 더 좋은 식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밥과 함께 지어 먹으면 그 향과 식감이 식욕을 자극하고 영양도 한껏 올려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곤드레는 보관도 용이합니다. 말려서 보관해두면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으며 필요한 만큼 꺼내어 물에 불려 삶은 후에 무치거나 끓여 먹기만 하면 됩니다. 손질이 까다롭지 않으면서도 훌륭한 칼슘 보충원이 되니 집에서 꾸준히 드시기에 더없이 좋은 식품입니다. 5위는 멸치입니다. 멸치는 우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통적인 식재료입니다. 국물용, 볶음용, 조림용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멸치는 크기는 작지만 영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100g당 칼슘이 무려 520mg으로 같은 양의 우유보다 약 4.7배나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조그만한 녀석에게 이렇게 많은 칼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나 싶을 정도죠. 멸치가 이처럼 칼슘이 풍부한 이유는 뼈째, 통째로 먹기 때문입니다. 보통 생선은 뼈를 발라내고 살만 먹지만 멸치는 뼈와 살을 함께 섭취하기 때문에 칼슘 흡수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노년기에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가 골다공증입니다.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지는 상태인데 평소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위험성이 더욱 커집니다. 멸치는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천연 보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볶아 반찬으로 먹거나 국물용 멸치를 우려낸 후 건더기까지 함께 먹는다면 그야말로 칼슘을 듬뿍 챙기는 셈이죠. 뿐만 아니라 멸치는 단백질 함량도 높아 근육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중장년층 이후에는 이런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 건강에도 좋아서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멸치에는 비타민 D도 함께 들어있어 칼슘이 뼈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서도 합성되지만 실내 활동이 많은 어르신들은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멸치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효자 식품입니다. 조리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마른 멸치를 팬에 살짝 볶아내면 고소한 멸치볶음이 되고 다시마와 함께 끓이면 시원한 국물용 육수가 됩니다. 기호에 따라 고추장이나 간장에 졸이면 짭짤한 밑반찬이 되죠. 무엇보다 손쉽게 보관이 가능하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4위는 뱅어포입니다. 뱅어포는 얇고 납작하게 말린 작은 생선을 건조해 만든 어포로 예로부터 간식이나 밑반찬으로 즐겨왔던 전통 해산물 가공품입니다. 맛은 고소하고 짭짤하며 가볍게 구워 먹기만 해도 훌륭한 영양 간식이 됩니다. 특히 뱅어포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 칼슘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100g당 칼슘 함유량이 무려 725mg으로 이는 우유의 6.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단순한 어포가 아니라 뼈 건강을 위한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뱅어포가 칼슘이 많은 이유 역시 멸치와 마찬가지로 뼈째 통째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생선은 살만 발라 먹지만 뱅어포는 얇게 말려 껍질과 뼈까지 전부 섭취하게 되니 칼슘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칼슘의 흡수율이 줄고
배출은 많아지는데 뱅어포 하나만으로도 일일 권장 칼슘 섭취량을 큰 폭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뱅어포는 단백질이 매우 풍부해 근육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슘과 단백질은 근육과 뼈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는 핵심 영양소인데 뱅어포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감소증이 찾아오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증가하는데 꾸준한 단백질 섭취는 이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뱅어포에는 비타민 D와 인, 철분 등도 함께 들어있어 단순히 뼈 건강뿐 아니라 혈액 생성과 뇌 건강, 심혈관 건강까지 폭넓게 도움을 줍니다. 기력이 떨어지거나 식욕이 줄어들 때 뱅어포처럼 짭조름한 간식은 입맛을 돌게 하고 영양도 확실히 채워주기 때문에 어르신들께 더욱 추천할 만한 식품입니다. 드시는 법도 간단합니다. 불에 살짝 구워 드시면 되고 기호에 따라 꿀이나 간장 양념을 발라 간단한 반찬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은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향수도 함께 담겨 있죠. 요즘은 저염으로 가공된 제품도 많아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뱅어포는 보관이 편하고 유통기한도 길어 한 번 사두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바쁜 일상생활에서도 별다른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어 바쁜 어르신이나 자녀가 부모님께 챙겨드리기에도 좋습니다. 3위는 시래기입니다. 시래기는 무청을 말린 것으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겨울철 부족한 채소를 보충하기 위해 저장해 두었던 소중한 식재료입니다. 단순히 나물로만 여겨졌던 시래기지만 놀랍게도 100g당 칼슘이 무려 980mg으로 우유의 약 8.9배나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채소 중에서도 이처럼 풍부한 칼슘을 지닌 식품은 매우 드뭅니다. 이름은 소박하지만 그 속은 영양으로 가득 차 있는 숨은 보석과도 같은 존재죠. 노년기에는 뼈가 약해지기 쉬운 시기로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평소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고기나 유제품을 먹기 부담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시래기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섬유질이 풍부한 시래기는 소화가 잘 되며 쉽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어 위장에 부담도 덜합니다. 시래기에는 칼슘 외에도 철분, 마그네슘,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 변비 예방에 좋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 성분이 매우 유익하며 고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래기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각종 염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생기는 만성 염증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시래기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시래기는 조리도 간단하고 활용도도 높습니다. 된장국에 넣어 구수하게 끓이면 칼슘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풍미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간장으로 졸여서 밑반찬으로 먹거나 들기름에 살짝 볶아 무침으로 즐겨도 훌륭한 건강식이 됩니다. 특히 시래기 된장국은 칼슘과 마그네슘, 철분까지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완전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래기는 햇볕에 말려 보관하면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고 냉동 보관도 가능해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요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부담이 적고 환경 친화적이라는 점에서도 현대의 건강식단에 잘 어울리는 식품입니다. 2위는 검은깨입니다. 검은깨는 우리가 평소 자주 접하지만 그 진가를 잘 몰랐던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고소한 맛 덕분에 떡이나 나물무침, 죽 등에 종종 활용되지만 이 작은 씨앗 속에 놀라운 건강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검은깨 100g에는 무려 1125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같은 양의 우유와 비교해서 무려 10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이처럼 검은깨는 칼슘계의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이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점점 약해지고 골절에 대한 위험이 커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칼슘의 충분한 섭취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유나 유제품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유당 불내증 때문에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검은깨는 이러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대안입니다. 하지만 검은깨가 좋은 건 단지 칼슘 때문만은 아닙니다. 검은깨에는 마그네슘, 철분, 아연, 비타민 E, 비타민 B군까지 다양한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뼈 형성에 관여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작용을 하여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굳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실제로 중장년층 이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도 유익한 식품입니다. 또한 검은깨의 검은 색소 성분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눈 건강을 지켜주고 세포 노화를 막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흔히 겪는 시력 저하나 백내장 같은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검은깨는 고소한 맛과 향 덕분에 요리에 첨가하면 맛을 더해주고 동시에 영양도 보충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바위에 뿌려 먹거나 나물 무침에 넣고 죽에 곱게 갈아 넣으면 맛도 부드럽고 칼슘 흡수도 잘 되게 됩니다. 특히 깨를 볶은 후 곱게 갈아 먹는 방법은 노년층에게 가장 추천되는 섭취 방식입니다. 치아가 약해 잘 씹지 못해도 갈아 놓은 검은깨 가루는 무리 없이 소화되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또한 검은깨의 지방은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으로 몸에 좋은 기름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는 하루 한 스푼의 참깨나 검은깨가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파르메산 치즈입니다. 다소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치즈는 유럽의 전통식품이지만 이제는 우리 식탁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친숙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파르메산 치즈는 향이 깊고 짭조름한 맛이 특징이라 샐러드나 파스타, 스프 등 다양한 음식에 첨가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즈가 단순히 맛을 더해주는 재료가 아니라 노년기 뼈 건강을 지키는 고칼슘 영양식이라는 사실은 대부분이 모르고 계십니다. 파르메산 치즈는 100g당 약 1200mg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 우유보다 무려 11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칼슘 함유량으로 보면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식품 중 단연 으뜸입니다. 그야말로 뼈로 가는 치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이 치즈는 제조 과정에서 우유의 수분을 제거하고 장시간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덕분에 영양 성분이 농축되어 있고 유당 함량은 낮아 소화에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유당 불내증이 있어 우유를 피하시는 어르신들도 파르메산 치즈는 비교적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파르메산 치즈에는 칼슘 외에도 단백질, 인, 마그네슘, 비타민 B12 등 뼈와 근육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성분이 고르게 들어 있습니다. 이 중 단백질은 100g당 35g이 들어있을 정도로 풍부하며 근 감소를 예방하고 신체 전반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또한 이 치즈에는 장 건강에 유익한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도와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내 유익균의 수가 줄어들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데 숙성 치즈에 포함된 유산균은 이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파르메산 치즈는 맛이 진하고 짭짤하기 때문에 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히 풍미와 영양을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이나 스프에 티스푼 하나만큼만 뿌려도 맛이 살아나고 칼슘과 단백질이 확실히 보충됩니다. 특히 식욕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기에는 입맛을 살려주는 치즈의 감칠맛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파르메산 치즈는 일반 치즈에 비해 나트륨 함량이 조금 높을 수 있으니 고혈압이 있는 분은 하루 10에서 15g 정도의 작은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이 양만으로도 하루 칼슘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고영양 식품입니다. 간편하게 뿌려 먹을 수 있고 냉장 보관만 잘하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삶은 채소 위에 뿌려 먹거나 삶은 달걀이나 감자 위에 올려 먹어도 좋습니다. 활용법은 무궁무진하죠. 여러분, 요즘 들어 무릎이나 어깨가 뻐근하고 아침마다 몸이 굳은 듯한 느낌이 드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뻐근하고 낮에도 피곤이 가시질 않으며 저녁엔 금방 지치고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증상 그냥 두면 점점 더 심해지는 것도 혹시 아셨나요? 관절이 점점 더 닳고 피로는 쌓여만 가고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고 말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불편함을 한 번에 깨끗이 날려줄 작지만 강한 열매가 우리 곁에 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 이 작고 붉은 열매는 이름 그대로 5가지 맛, 신맛, 단맛, 쓴맛, 짠맛, 떫은 맛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어서 예로부터 신비한 열매로 불려왔습니다. 옛날부터 궁중에서는 임금님의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미자차를 진상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요즘엔 과학적으로도 이 오미자의 효능이 하나 둘씩 밝혀지면서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식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미자의 대표적인 효능 4가지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과 절대로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경우를 상세하게 아시게 되실 겁니다. 먼저 오미자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바로 관절과 염증 완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연골과 관절은 점점 닳아 없어집니다. 특히 무릎, 손목, 허리 같은 부위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움직이다 보니 통증이 생기기 쉬운데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고 물건을 들 때 손목이 저리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염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미자에는 리그난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60대 이상 관절염 환자들에게 오미자 추출물을 8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평균 관절 통증 점수가 2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아침마다 무릎이 뻐근해서 세수하러 가기도 힘들었는데 오미자차를 한 달 동안 꾸준히 마시고 나니 계단을 오를 때 훨씬 덜 아프고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바로 간 기능 보호 및 피로 회복입니다. 간은 우리가 뭘 먹든 어떤 약을 먹든 해독과 저장, 에너지 대사 등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자꾸만 피로가 쌓이고 눈이 침침해지며 하루 종일 몸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늘 피곤하고 몸이 축 늘어져 기운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혹시 간이 지쳐 있는 건 아닐까요? 오미자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간 세포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술을 자주 드셨던 분, 약을 오래 드신 분,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미자차를 꾸준히 섭취하면 간 기능이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피로도도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혈압과 혈당 조절입니다. 혈압약, 당뇨약을 매일 챙겨 드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시죠? 병원에 가면 혈압 잰다고 소매 걷고 혈당 수치를 보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미자에는 유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줘 혈압이 천천히 내려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당의 흡수를 서서히 해주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막아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오미자를 6주간 복용한 고혈압 환자들의 평균 혈압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약을 끊을 수는 없겠지만 약의 효과를 도와주고 몸을 조금 더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보조식품으로 오미자는 꽤 괜찮은 선택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효능은 기억력 향상과 인지기능 개선입니다.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해서 뭘 하려다가도 까먹고 사람 이름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립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도 점점 노화되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미자에는 베타 시토스테롤이라는 뇌 건강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신경 전달을 도와주고 뇌 속 산화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두 그룹 중 오미자를 섭취한 그룹이 3개월 후 기억력 테스트에서 15% 이상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미자는 단순한 건강차가 아니라 우리 몸 곳곳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천연 보약 같은 열매입니다. 오늘도 무릎이 쑤시고 피곤해서 한숨부터 나오신다면 따뜻한 오미자차 한 잔으로 몸속부터 천천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좋은 오미자, 그 효능을 2배, 아니 3배로 올려주는 음식이 있다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와 찰떡궁합 첫 번째는 오가피입니다. 오가피는 한방에서 오래전부터 약재로 쓰여온 귀한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름에 들어있는 오는 5가지 기운을 골고루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혈순환, 간기능, 신장 건강, 관절 건강 등을 두루 도와주는 힘이 있다는 뜻이죠. 특히 관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무릎이 아프시거나 허리가 자주 뻐근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오가피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관절에 생기는 통증이나 붓기 같은 것도 결국 염증이 원인이기 때문에 오가피와 오미자를 함께 드시면 서로 시너지를 내며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오가피와 오미자를 같이 달여서 한 달간 꾸준히 드셨더니 전에 무릎이 아파서 계단도 못 올랐는데 요즘은 무릎도 덜 아프고 다리에 힘이 생겼다며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마치 오래된 의자에 나사를 조여주는 것처럼 관절이 탄탄해지고 덜 삐걱대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시래기입니다. 시래기 익숙하시죠? 옛날부터 겨울 밥상에 자주 올라오던 바로 그 음식입니다. 무청을 말려서 만든 이 시래기는 보기엔 소박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영양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특히 칼슘과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뼈 건강에 아주 탁월한 식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떨어져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럴 때 시래기는 정말 든든한 식재료가 되어줍니다. 오미자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동안 시래기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오미자가 몸속에 기름칠을 해주는 윤활유라면 시래기는 기둥을 튼튼하게 해주는 철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말이 필요 없는 국민 건강식품이죠. 반찬에도 국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이 마늘에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들쑥날쑥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마늘은 꼭 챙겨야 할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마늘과 오미자를 함께 드시면 혈액순환이 훨씬 더 원활해지고 피로도 빨리 회복됩니다. 오미자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해주고 마늘이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거죠. 말 그대로 혈관 건강에 황금 콤비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이 마늘을 잘게 썰어 오미자차에 넣어 드셨는데 아침마다 손발이 저릿저릿하던 것이 지금은 훨씬 나아졌고 혈압도 예전보다 안정됐다라고 하셨습니다. 혈압약만으로 부족할 때
이런 자연식품을 함께 활용하면 몸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식품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오가피는 말린 껍질을 물에 넣어 달여서 오미자와 섞어서 하루에 한 잔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따뜻하게 마시면 속도 편안하고 흡수도 훨씬 더 잘 되죠. 시래기는 식사 반찬으로 즐기시면 되고 식후에 오미자차 한 잔을 함께 곁들이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마늘은 생으로 드시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잘게 다져서 오미자차에 살짝 넣어 함께 우려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향도 부드러워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드셔서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보이진 않겠지만 2주, 3주만 지속해 보셔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덜 피곤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오미자도 어떤 사람에게는 기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귀한 약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오미자를 드실 때 꼭 조심하셔야 할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중에 심장이나 혈관 질환 때문에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을 묽게 해주는 약, 즉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 약들은 혈액이 너무 잘 굳지 않게 해서 혈전, 즉 피떡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미자도 비슷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오미자에 들어있는 몇몇 성분이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게 약과 겹치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서 멍이 쉽게 들거나 코피가 자주 나거나 심지어는 위나 장 같은 내부 장기에서 출혈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커집니다. 광주에 사시는 76세 김미숙 어르신은 무릎이 아파서 오미자차를 매일 아침 드셨는데 어느 날 보니 다리에 멍이 자꾸 들고 손톱 아래에 피가 고이는 현상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 드시던 와파린과 오미자가 서로 작용을 해서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졌다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혈액을 묽게 해주는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오미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냥 좋다고 남 따라 드셨다가 건강에 큰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위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소화기관 문제가 있으신 분들, 특히 공복에 뭔가 먹으면 속이 쓰리다거나 약을 조금만 늦게 먹어도 속이 거북하다는 분들은 오미자 섭취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미자에는 유기산과 구연산 같은 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괜찮았던 음식도 나이 들면 속이 약해져서 더 쉽게 탈이 나곤 합니다. 오미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오미자차를 아침 공복에 한 잔씩 매일 드셨는데 며칠 지나자 속이 더부룩하고 울렁거리고 가슴이 답답해 한동안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위장도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니까 무리시키면 안 되겠죠? 만약 오미자를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공복에는 절대 피하시고 식사 직후나 위장이 편안할 때 아주 연하게 우린 오미자차로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드셨는데 속이 불편하다 싶으면 억지로 드시지 말고 반드시 중단하고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이 이건 내게 맞지 않아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신호를 무시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혈압 때문에 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혈압약 중 상당수가 이뇨제라고 해서 소변을 자주 보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방식의 약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미자 역시 약한 이뇨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몸에 수분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겹치게 되면 몸속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서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심하면 탈수 증세나 어지럼증, 피로감, 전신 쇠약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 여주에 사시는 68세의 박이순 어르신은
아침에 오미자차 한 잔을 드시고 점심 무렵에는 평소처럼 혈압약을 드셨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부터 머리가 어질어질 돌고 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처음엔 혈압이 너무 낮아졌나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오미자와 약의 이뇨작용이 겹쳐서 체내 수분과 염분이 과하게 빠져나간 탓이라는 설명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경우엔 절대 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오미자를 드신다면 소량으로 시작하시고 약 복용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을 두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진과 꼭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